네, 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1학년, 2학년을 거의 다니지 못했고, 당연히 원하는 대학에 가질 못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아토피 피부염과 또 천식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핸디캡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입에 어떤 말을 달고 살았냐면, 나는 피부 때문에 안 돼 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20대가 돼서도 20대 중반까지도 나는 피부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안 돼 라는 말을 항상 많이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참 10대와 20대를 어리석게 보낸 것 같아요. 지나간 과거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계속 부정하면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세월을 살았던 거죠. 저한테 오시는 손님분들은 대부분 30대 한 후반 이상이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한 3분의 1 이상을 살아온 성숙한 어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미숙한 관점을 갖고 있어서 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 선생님, 나이 먹으면서 저 여기 눈가에 주름 생기고, 늙어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빠 때문에 제 인생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또는 남편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자, 이런 경우를 볼 때 남편이 정신 차리는 거, 아빠가 과거에 나한테 잘못한 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좋은 화장품을 쓰던가 아니면 뭐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조금 늦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50대가 20대처럼 살고 싶다. 20대와 같은 피부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은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네 가지의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두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마음. 이것을 나태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을 평안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리석음과 나태함은 피해야 되고, 평안과 용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 나가면서 살아야 돼요. 용기만 너무 내가 추구하고 산다라는 것은 참 삶이 피곤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평안만을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것은 삶의 발전이 없겠죠. 저는 솔직히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냥 바꾸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어리석음에서 평온을 선택하는 거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만일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잘한다면 전 이 타로 카드 컨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한번 진짜 열심히 해서 한 몇 년간 열심히 해서 한번 세계 무대로 나가보려고 해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 용기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만일 제가 영어를 잘하면 그냥 좋을 텐데 하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아마 나태함을 선택한 거겠죠. 소울님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고 있나요? 혹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나요?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고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과연 소울님들은 지금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요? 한번 타로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주제는 지금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은 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에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있거나 목표를 삼는 게 있다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을 해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울님들이 제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의 주파수에서 나오는 그 파동을 여기에 있는 타로 카드에 투영시키면서 진지하게 타로 카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예요. 선택하시기 전에 에너지를 한번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장 중 한 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칼 카드가 나왔어요. 칼이 지금 7개 중에 2개가 놓여져 있어서 이 사람이 5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내가 혹시 미련이 있거나 아쉬움 때문에 이제는 털고 가야 되는데 털고 가지 못하는 것에 발이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미 가진 게 있어요. 5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혹은 미련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떠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내가 미련을 두고 있거나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내 에너지를 우선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미련으로부터 내가 뭔가 자유로워져야만 새로운 것으로 조금 더 빠르고 가볍게 탁 돌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혹시라도 풀지 못했던 못했던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정리하지 못한 것들 그런 거 있으면 다 청산하고 정리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자, 내가 집중해야 될 분야가 어디라고요? 정리와 청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어떤 의무 이런 거보다 내 어떤 감정적인 회복과 즐거움, 행복, 근데 그게 큰 행복은 또 아닌 거예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예요. 왜냐면 이 컵이라는 것 자체가 물을 의미하고 물이 감성이거든요. 그리고 이 소년의 페이지가 소년,
그러니까 막 견습생을 의미하는데 이제 막 시작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새롭게 막 시작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호기심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혼을 전제로 하고 현실을 다 고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썸 타는 거예요. 사실은 연애는 썸 탈 때가 가장 설레이고 행복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감정을 내가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를 좀 찾아서 그렇게 조금 이렇게 좀 소소한 행복들, 설레임 이런 것들로 나의 어떤 감정과 내 지친 마음과 무기력증 이런 걸 좀 회복할 수 있게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돈 벌고 혹은 공부하고 승진하고 이런 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 무기력을 회복하는데 집중을 하면 더 좋겠다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우선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최근 마음과 어떤 내 소울이 많이 좀 피폐해져 있고 지쳤고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정말 이 동전이 5개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에 대한 문제, 뭐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좀 안 돌아서 아니면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둘이 연인이거든요. 근데 같이 있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죠. 이 카드는 이 그림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정말 좀 상처를 받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정말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그런 또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어떤 것에 어떤 것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냐면 내 다친 마음, 그 다음에 내 어떤 피폐해진 영혼,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데 내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쟁취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재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도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웬만하면 너무 치열하게 당분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좀 잘 돌보세요. 뭐 혹시 명상, 요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걸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산을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럼 산을 좀 갈 수도 있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럼 혼자 좀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좀 회복하는데 좀 집중을 에너지를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세 명의 여인이 컵을 딱 올리면서 행복해하고 있어요. 즐겁게 놀고 있죠. 자,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우선 내가 일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즐거운 곳에 내 에너지를 쏟아라 라는 거예요. 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말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좀 많이 고생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보람이 있는 거죠. 고생 끝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좀 내 스스로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거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 좀 사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잘해줬고 그래서 내가 그거 덕에 좀 뭔가 일이 잘 풀렸거나 그랬다면 그 사람에게 좀 한턱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 에너지를 당분간은 좀 집중해도 괜찮다. 뭐 그게 이제 친구일 수도 있고 파트너일 수도 있고 뭐 사업 파트너나 뭐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좀 같이 어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에너지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5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내가 쌓아온 탑이 외부에서 있는 번개에 의해서 깨지는 형상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5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요. 우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좀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 막아내고 거기에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의 고든 심지와 그 다음에 내가 노력했던 그 방향대로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 방면에 내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시면 안 되고요. 누군가 나를
내 자리를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공격하려고 할 때도 내가 단단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 타워 카드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해요. 왜냐면 큰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자, 앞으로 5번째 카드 선택하신 소울님들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변화에서 내가 어떻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잘 적응하느냐에 에너지를 집중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큰 운이나 기회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 한 기간으로 치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짧으면 한 1, 2개월 정도요. 뭐 길면 한 3개월 정도. 그동안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것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타로 카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소울님들. 제가 이 공부하는 운명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관점 싸움이다. 인생은 평면이 아니라 공처럼, 이런 공 있죠? 그런 구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평면이 아니라 공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인생을 너무 좁게 보지 마세요. 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도 있어요.